자, 12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 문장의 가설을 수립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학적 비즈니스의 시작인데요. X, Y, Z 가설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증 가능성과 X, Y, Z 가설 검증이란 주제로 시작될 거고요. 자, 이분 잘 모르시죠? 대부분 잘 모를 거예요. 칼 포머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단 철학을 과학적으로 해석한 과학 철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릴 수 없는 이론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좀 재미있죠? 어, 철학이라는 게 어찌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참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일단 너무 완벽하다라는 거는 과학이 아니다. 이게 참 역설이 아닐 수 없죠. 자, 이 부분을 주장했던 분인데, 자, 그러면 이분이 했던 XYZ 가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럼 도대체 이 이론이 주는 인사이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는 사실 이제 과학 실험이라는 거죠. 뭐 사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소식처럼 되지는 않아요.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하지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운이 70%,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력이 30%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다고 봐요. 그럼 대다수 성공한 사업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옛날에 뭐 정주영 회장님이나 뭐 삼성의 창업자, 뭐 그다음에 뭐 LG 이런 분들 다 얘기가 어떻게 되냐? 정말 다 위기의 순간이 다 있었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정말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운이란 말 자체를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 큰 흐름에서 기적을 썼던 사람들 특징은 뭔가 하면은 뭐 종종 회장은 잘 유명하잖아요. 정말 뭐 하다가 6.25 때 뭐 다리 건설하고 이래가지고 그 공사를 맡아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그거 할 때 엄청난 적자를 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지고 그 성과 때문에 그 거의 이제 파산하기 직전에 그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사업을 받게 되죠. 강급 사업을 받게 되면서 현대그룹이 살아나면서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부고속도로 뚫는 거 그를 지시했을 때 뭐 그 전 국민적으로 왜 하냐 그랬었죠.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왜 필요하고 이런 물류의 중요성을 아무도 모를 때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고 그 다 안 한다고 할 때 큰 그 현대 정주영 회장보다 더 큰 기업들이 있었죠. 이미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삼성도 그랬었고 그 당시에 재벌들이 있어요. 다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그 한마디 하면서 했어요. 이봐 해보기는 했어? 해보긴 했어. 진행했죠. 그 잠도 안 자고 거의 그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보면은 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 공사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 사실 이제 다 도로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터널을 화약으로 이제 뚫어가지고 하는 그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게 긴 구간인데 그거를 일단은 시작을 해서 해낸 거예요. 거의 거기 현장에서 잠을 자다시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 경부고속도로를 성공시키면서 현대그룹이 탄생했죠. 사실 그거의 힘에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정주영 회장님이 그걸 바탕으로 현대건설을 일으키고 그 현대그룹을 일으키고 또 현대자동차를 일으켰죠. 어쨌든 그때 뭐 진짜 운이 나빴더라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런 얘기.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 정재 회장님이 어록 중에 재밌는 것보다 되게 멋진 표현이 있어요. 내가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왜 그 남들이 실패라고 하냐? 내가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시련일 뿐이다. 내 인생에 그게 이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실패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자꾸 남의 눈치를 보고 내가 실패라고 하냐? 그건 나한테 앞으로도 이보 전제는 왜 일보 호텔일 뿐이다. 시련이다 말을 했던 게 되게 유명했던 것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비즈니스를 과학적으로 철학도 과학적으로 해석했던 우리 그 칼 포퍼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XYZ 이론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AI에서는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AI가 가장 잘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잘 안 해봤잖아요.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성공 사례라고 외우기만 했지. 이거를 실제 내가 중심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문제를 정의해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이러는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우리는 교육에 노출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 방식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논문을 써 보시고 어떤 새로운 학문을 창설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일단 가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맞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이 쓰이는 게 이제 X, Y, Z 가설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적어도 X%의 Y는 Z 할 것이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전 가설 수립하는 프롬프트 백선에 대해서 여기서 좀 살펴보고 이론에서 그리고 그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AI를 어떻게 AI에게 이 가설 검증을 끌어냈을 것인지라는 프롬프트를 제가 실습을 통해 아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컴은 뭐냐? 결과값을 모호한 아이디어를 측정 가능한 시력 계획으로 이제 변환하는 게 이번 장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과학이다. 세우고 빌드하고 매저하고 런하는 거죠. 설립하고 측정하고 런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는 이런 방법인데, 자, 그래서 스타트업의 과학적 방법론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직감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물론 이제 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데이터만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기준 상황들이 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직감으로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 선택의 순간에 직감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가 고도화될수록 AI는 데이터를만 가지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이라는 게 있다고. 그 순간에 우리가 감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직감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돼 있어요. AI는 수학을 잘하고 가설을 잘 세우며 이걸 패턴을 인식하고 추론을 잘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바꿔보게 되면 일단 이런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관찰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죄송합니다. 관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이 과정의 특징이 이제 고통의 발견이잖아요. 고통. 그 고통의 중력이 가장 큰 놈을 발견해가지고 페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설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가설로 하는 거죠.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해결책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측정하고 학습하고 그 미니멈 밸류 프로덕트를 만들어가지고 최소 단위로 테스트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하고 가설하고는 어떤 게 다를까요? 아이디어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앱을 좋아할 거야.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모호하고 측정 불가능하고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설은 뭡니까? 정확한 수치화 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문자 10%가 가입 버튼을 누를 것이다. 모르죠. 근데 구체적이잖아. 10% 가입 버튼 누를 것이다. 그거 측정 가능한 숫자가 있죠. 틀렸으면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0%가 아닌지. 맞죠? 버튼을 누르는지. 근데 좋아한다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좋아한다는 게 좋아요를 눌러서 좋아하는 건지 댓글을 달아 좋아하는 건지 그냥 보고 있고 많은 게 좋아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모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호함 속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걸 증명할 것이냐. 그래서 반증 가능성 파트 2에서는 이제 과학의 기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랬을 때 반증 가능성이란 무엇이냐.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거짓임을 사실인가 안 되기는 어렵지만 사실인 거 맞잖아요. 그게. 근데 거짓임을 증명할 가능성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증 불가능하다.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맞죠. 항상 참임으로 검증 가치가 없죠. 맞잖아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확률상으로. 근데 반증이 가능한 겁니다. 내일 오후에 2시에 비가 이거는 있죠. 안 오면 틀린 것이잖아.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시공간,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이제 반증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우리의 서비스는 혁신적인 말은 가설이 아니죠. 모호하죠, 그죠? 숫자도 없고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패의 기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굿 하이포시스는 이 랜딩 페이지의 전환율이 5% 미만 딱 정확하게 돼 있죠. 전환율. 우리의 가치 제한을 매력적이게 아는 것이다. 정의가 됐죠. 맞죠? 실패 조건을 미리 정하니까 객관적인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XY 가설 공식을 사용할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 실제 이거를 활용하는 것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출신 알베르트 사보이아가 제안한 강력한 가설 수립 공식이 있는데요. 적어도 x의 y는 z%할 것이다. 이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분해해 보면은 x는 비율 수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이면 10%죠. 그죠? 비율, 이런 비율. 그 다음에 이제 타겟, 그게 누가, 이렇게 20대 대학생, 서울 거주, 이렇게 정확하게 했죠. 그러니까 행동을 무엇을 하는가, 구매 버튼 클릭. 이러면 어쨌든 생각이 아니라 관찰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구체화됐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 이제 비포 애매한 거예요. 배그. 날씨가 나쁘면 사람들이 우산 배달소. 이거는 애매하죠.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숫자가 정확하게 20%의 강남 인근 직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비가 오는 날 점심시간에 숫자가 있죠. 5,000원짜리 우산 배달 서비스 결제할 것이다. 이건 아니면 아니다고 정확하게 정의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가설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 우리가 AI를 가지고 어떻게 실전에 적용할 것이냐 부분인데요. 그래 10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이제 이것을 실습을 하는 과정은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다시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초 XY 가설 초안 작성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 이제 이 가설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롤은 뭐겠습니까? 너는 데이터 과학자야. 자, 내 아이디어는 대학생을 위한 10분 컷 아침 식사 배달인 거예요. 자, 이 아이를 10분 컷 아침 식사, 이건 정확하게 돼 있죠. 타겟도 있고 10분이란 것도 있고 식사 배달이라는 게 있죠. 적어도 X%의 Y는 Z 할 것이다 라는 X, Y, Z 형식의 가설 문장 3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Z는 구체적인 행동, 이런 걸로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했을 때 나오겠죠. 자, 이거는 실습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검증하는 거예요. 반증 가능성 체크. 내 가설을 먼저 내 입에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 가설이 애매하죠. 이거는 그죠? 이제 검증 가능한지 반증하는 평가해줘. 만약 아니라면 측정 가능한 지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숫자도 없고 정확한 상황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리스크 위험한 과정 찾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 모델 성공하기 위해 전제돼야 할 가장 위험한 과정이 무엇인지 찾아줘. 자,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리스크를 찾아줄 수 있겠죠. AI는 이런 거 되게 잘하니까. 그다음에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가치 제안의 변환인데 너는 마케터죠. 그래서 내 가설을 고객 입장에서 가치 제안, 밸류 프로포지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가치를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전달할 것인가.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굉장히 핵심인데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자, 기능은 AI가 냉장고 속 재료로 레시피를 추천하고 가치는 버려지는 식재료 없이 20% 이런 식으로 변화해달라고 하면 얘가 해주겠죠. 그래서 가설을 여러분들이 이제 넣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AI는 어떻게 가치 제한 한 문장으로 예시를 주면은 잘 변환할 수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실험하는 방법인데 검증 방법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프롬프트와 같이 할 수 있고요. 이 가설을 검증하게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실험을 설계해 달라고 했죠. 자, 가설은 직장인들 점심시간 낮잠 잘 공간을 위해 5,000원을 낼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 전단지, 설문조사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달라. 이렇게 하면 내가 AI가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지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성공 기준을 설정하는데 실험 결과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성공이나 판단할 수 있을까? AI는 잘 추측을 했는데 사람은 참 어렵죠. 그래서 업계 평균을 찾아가지고 현실적인 목표 수치를 제안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의 오픈율이 얼마인지 100개를 받아서 100개를 보냈는데 1개인지 10개인지 뭐 이런 거 랜딩페이지 전환율 랜딩페이지 들어가서 얼마나 클릭해서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클래스에 대해서 이런 지표를 AI는 되게 잘합니다. 사람이 하려면 좀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전략도 하는 거 피봇이 뭡니까? 우리가 농구를 하다 보면은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피봇은 뭐냐 방향에 한 발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발을 땅에 짚고 사람을 보면서 회전을 한 발을 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건 피봇이라고 그래요. 즉 그러니까 본질은 멈춰 있는데 방향을 바꾸는 전략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바꿀 때 피봇 전략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험 결과 내 가설이 틀렸다고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그게 방향이란 나오지 피부 사업 전환할 수 있을까?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야. 한 발을 땅에 두고 방향성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 아이디어는 구독 효과 배달인데 피봇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비즈니스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이제 방향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 2개를 플랜 B로 준비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하게 되면 AI가 굉장히 잘 수행한다. 그다음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점검하는 건데 내 가설에 인과의 관계가 논리적인지 점검해줘 이렇게 보는 게 가설은 뭐죠? 웹 디자인을 예쁘게 바꾸면 매출 이게 참 애매하죠. 구체적이지도 않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얘한테 점검시키는 AI가 알아서 이게 잘못됐다. 그다음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거 다 진단해 주겠죠. 이 사이에 생략된 논리적 단계는 무엇이며 디자인 외에 매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면에서 무엇인지 지적해 줘.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실습할 때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카피를 만드는 경우인데 5초 테스트 헤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고객이 내 서비스의 랜딩 페이지 딱 5초만 본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내 가설이 5초 안에 전달되려면 헤드라인 카피를 뭐라고 써야 될까?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문장을 추천해줘. 자, 이런 상황을 주고 이런 가정을 했을 때 AI는 어떻게?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가상의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계속 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 피칭이에요. 엘리베이터 피치가 뭐죠?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꼭 핵심적인 거 그 사람한테 시간이 별로 없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동안에 3분 안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후 좌우 맥락은 다 있어야겠지만 최소한 단순화시키고 가장 그 사람한테 핵심적으로 필요한 단어하고 컨셉을 전달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 복잡한 가설과 아이디어를 투자자에게 10초 만에 설명할 수 있는 원라이너로 요약해줘. 한 줄로. 그러면 한 라인으로 해달라고 하면 뭐겠어? 형식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결하는 어떤 서비스입니다. 이걸 딱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AI는 어떻게 됩니까? 잘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몇 개 후보 3개를 작성해달라면 3개가 작성되겠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나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찾으셔가지고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과제가 좀 중요한데요. 가설 검증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실습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은 내 프로젝트의 성공을 증명할 단 하나의 가설을 수립하라.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석사도 있고 학사도 있고 박사 과정도 계실 건데요. 뭐 박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논문이잖아요. 논문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가설을 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뭐 한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도메인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논문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가설을 세우고 AI를 썼을 때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성공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이런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 이건 AI한테 가설 검증과 이거를 검증하는 과정 같은 거 이거 증명하는 과정을 나 혼자 했을 때는 어렵겠지만 AI랑 같이 하면 어떻게 될수 굉장히 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쉽다라는 의미가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많이 알아야 되고 AI한테 내가 줄 때 가이드를 할 때 스트럭처화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XYZ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XYZ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가지고 이 가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설 감정 계획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연구 계획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행 단계를 살펴보면 일단 먼저 정의를 하겠죠. 디파인 XYZ 공식으로 핵심 가설 정의하는 아까 어떻게 했죠? 디테일하게 누가 언제 숫자 몇 퍼센트 그래서 누를 것이다 말 것인다 이런 거죠. 좋아할 것이다 애매한 게 아니라 누를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유입될 것인지 안 유입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이런 과정과 두 번째는 이제 플랜이죠. 가설을 검증할 만한 최소 실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는 관계죠. 이게 옛날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AI는 이런 상황을 주고 이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이 실험을 설계해 가지고 가상의 시뮬레이션 하기 되게 좋아요. 물론 이것도 설계를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한 도메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성공 실패를 판단할 기준 수치를 설정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려움. 가설이 틀렸다고 증명될까 두려운 거야. 그렇다면 좋은 가설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명확성. 좋아할 것이다 같은 몽환 표현을 제거해야 되고 세 번째 AI 도움을 통해 가지고 AI가 제안을 가지고 내가 생각지 못한 관점이 있는지 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서 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요. 그래서 scientific method 비즈니스는 과학 실험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되는 것도 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어떤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검증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뭐 환경이 변하는 거를 정리하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업계에 있어야지 알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운이 진짜 많았어요. 운이고 노력이 중요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좀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계산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과 시대적인 흐름과 먼저 트렌드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과학 실험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해보고 가설이 성공적이면 비즈니스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겠죠. 그리고 또 번째는 이제 falsifiability예요. falsifiability. 그럼 반증할 수 없다면 이게 가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증이 돼야지 가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x, y, z 포뮬러를 써가지고 적어도 x% y는 z할 것이다 이런 거를 끌어낼 수 있다면 이게 가설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전에 가설부터 검증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나가는 거죠. 사실 요즘 시대는 이제 이런 과정을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다행히 AI가 있어서 이런 가설을 세우고 가설 검증하는 게 더 쉬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 같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같이 우리 고객을 정의하고 고객한테 어떤 채널을 쓰고 그래서 우리의 이쪽에 마케팅을 해가지고 우리 가치를 두고 고객 관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듯이 하고 뭐 리서치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는 안 통하죠. 요즘 어떻게 합니까? 린 캔버스 스타일이 에자일로 가야 되는군요. 계속해서 프리토타입을 만들고 프로토타입보다 프리토타입 만들면서 MVP를 만들 최소 미니멀 밸류 프로덕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자꾸 던져보고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개선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이걸 에자일이라고 그러죠. 에자일 방식으로 이거 린 캔버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예전에 이제 좀 20년 전까지 운영해오던 하나의 어떤 방법론이고 잘 운영되는 회사를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이냐에 초점이 있다면 린 캔버스는 이제 스타트업들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대기업들조차도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는 안 되죠. 안정성이 아니라 혁신이고 이 빠른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링캔버스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이제 가설을 세우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링캔버스 스타일 에자일로 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일자리도 어떻게 대체되는 이유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기존에 업무를 하던 분들이 모든 게 바뀌었음에도 기존 업무의 저항값이죠. 변화의 저항값 때문에 그걸 관성의 법칙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AI의 시뮬레이션하고 활용하는 내용들은 곧 실습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차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배경 및 중요성 기술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제 가설을 세웠으면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단번에 사로잡는 후크라고 그러죠. 마케팅 훅이라 하면 훅 닦다 낚시할 때 이런 게 작성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